자, 다음은 외교 특권입니다. 자, 우리가 그 외교관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요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놓겠습니다. 자, 외교 특권의 내용은요, 신체 불가침, 문서 불가침, 관사 불가침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신체 불가침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체포 구금 안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긴급할 필요에 정당방위 같은 경우는 신체 자유 구속이 돼요. 자, 그리고 외교사절은 가중 처벌합니다. 자,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음주 운전 걸리면은 차 문을 안 열고 개기는 경우 많이 봤죠? 그럼 뭡니까? 신체 또는 관사의 불가침이 되는 겁니다. 그, 자기들은 체포 안 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제 버티는 거죠. 차 밖에 나가면 버팁니다. 그 다음에 문서의 불가침입니다. 자, 외교관의 개인적인 서류나 문서 재산도 그 대상이 되고, 자, 이게 외교 행감이라고 있습니다. 디플로매틱 파우치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나라와 적대 국가라 하더라도 절대 외교 행랑을 디벼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네요. 외교가 단절되더라도 문서의 불가침은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사의 불가침이죠. 자, 외교 사절의 관사입니다. 공간 개인주택 여기에 써야 되겠습니다. 보트, 비행기, 승용차 포함입니다. 보트, 비행기, 승용차 포함이에요. 보트, 비행기, 승용차 포함해서 관사의 불가침입니다. 됐죠? 자, 공간, 개인주택뿐만 아니라 보트, 비행기, 자, 승용차까지 포함하고요. 자, 밑에 봅니다. 자, 그런데 관사의 불가침 맞는데 화재나 지진 또는 전염병입니다. 화재, 지진, 전염병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외교관의 동의 없이 관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국제간섭입니다. 국제간섭. 요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국제법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나오고,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비엔나 협약. 근데 비엔나 협약은 외교사제 특권을 규정해 놓은 거지 관사 불가침하고 상관이 없죠. 이런 거 나오면 틀립니다. 국제간섭입니다. 자, 화재, 지진, 전염병 때 동의 없어도 들어가서 강제로 조치하는 거 국제적 간섭인데요. 국제법이나 비엔나 협약 그러면 틀리겠습니다. 됐죠? 외교특권 했고, 다음에 치외법권입니다. 자, 외교특권하고 치외법권은 구분이 돼야 되네. 그죠? 자, 지금 있는 거는 신체, 문서, 관사 불가침은 외교특권이고요. 지금 하는 거는 치외법권입니다. 치외법권은 면제되는 걸 얘기하고요. 불가침은 그거 우리가 침해할 수 없는 그런 걸 얘기하니까 이게 틀리겠죠. 자, 치외법권은 재판권의 면제, 과세권의 면제, 경찰권의 면제입니다. 먼저 재판권의 면제를 보면은, 자, 형사재판은 모두 면제입니다. 형사재판은 모두 면제고요. 자, 근데 민사재판 한번 보겠습니다. 원칙은 접수국, 자, 우리나라로 민사재판권 면제가 되겠지만은, 자,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 상속, 상업활동은 이것은 민사재판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민사재판만 면제고요. 외교사절로서가 아니고 개인으로서, 외국인 개인으로서 행한 개인 부동산 매매 또는 상속, 상업활동에 대한 소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형사재판은 전부 면제, 민사는 면제가 되긴 되는데 외교관이 아닌 외국인으로서의 개인 부동산, 상속, 상업활동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됐죠? 자, 증언 의무도 원칙 면제입니다. 자, 원칙 면제란 말은 예외가 있다는 소리죠. 원칙 면제고 예외로 원할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외교관이 원할 경우에만 돼요. 다음에 세금이죠.
과세권의 면제입니다. 자, 원칙은 접수국의 각종 조세권으로 면제되지만 간접세 뭡니까? 저 우유 사면은 10% 간접세 안 붙습니까? 그런 거. 또는 휘발유면 또 55%의 간접세가 붙죠? 자, 그런 거. 자, 간접세하고 개인적으로 부동산 매매 일대 세금은 면제되질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기들 사용한 거 있죠? 어떤 겁니까? 전기, 수도, 가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그죠?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요거 그죠? 외교 관례상 면제시켜 줍니다. 외교 관행상 면제입니다. 외교 관행상.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외교 관행상 면제. 우리가 면제되면은, 그죠? 그쪽 나라에 가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도 면제가 되는, 이런 거 상호주의에 의해서, 요걸 원래 내야 되는데, 외교 관행상 서로 면제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경찰권의 면제죠. 자, 경찰권의 면제. 경찰권이 면제된다 하더라도 외교관은 존중입니다. 자, 여기에 외교 특권은 그죠? 면제가 아니라 자체가 존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존중이 우선 들어가야 돼요. 존중. 자, 외교 특권, 신체, 문서, 관사 불가침, 지회복권, 재판권, 과세권, 면제. 자, 지회복권이라는 것은 면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교특권과 지회복권 전체 합치면 존중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경찰권 면제 마지막에 존중 나오죠? 그 존중 체크하세요. 존중이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 아그레망 나오죠? 아그레망은 불어 동의를 뜻합니다. 아그레망. 아그레망은 불어로 동의를 뜻해요. 동의. 그래서 아그레망의 요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 사람을 다음에 당신 나라 대사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느냐? 물어본 것이 요청이고 그쪽 나라에서 어그리 그러면 동의하는구나. 그래서 임명해서 신임장 부여해서 파견하는 게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입니다. 그래서 영사 말고 그죠? 대사는 반드시 아그레망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아그레망의 요청, 부여, 임명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비우호적 임무라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웬만하면 그죠? 그쪽 나라에서 아그레망 요청하면 부여하는 게 기본적인 외교 관례입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들이 자기 나라에서 싫어하는 인물을 외교사절로 파견하고 그럴 때 뭡니까? 거부하는 거죠. 뭡니까? 이게 비우호적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퍼스나 농그라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필요 없고 거부하는 거, 아그레망 거부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 사람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비우호적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는 성김이라고 한국인 3세고요. 지금 일본에 있는 주1 미국 대사는 캐롤라인 케네디죠. 케네디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딸입니다.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아그레망 요청하니까 우리나라 일본에서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환영의 뜻을 했죠. 아그레망 부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외교사절과 영사의 차이점을 꼭 알아야 됩니다. 외교사절. 자, 먼저 외교사절 보겠습니다. 외교사절은 뭡니까? 대사입니다. 대사. 됐죠? 외교사절은 대사를 얘기합니다. 대사. 자, 그리고 영사 있는 영사. 영사는 총영사와 영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곳에 있는 영사관은 총영사관 그러고요. 규모는 작지만 우리 교민이 어느 정도 있는 곳에 설치하는 곳을 그냥 영사 그럽니다. 자, 외교사절의 임무는 정치적 목적입니다. 정치적 목적. 정치적 목적의 외교 교섭이에요. 자, 외교사절의 임무는 정치적 임무와 외교 교섭이 됩니다. 정치적 임무와 외교 교섭.
자, 영사의 임무는 뭡니까? 경제적 목적입니다. 경제적 목적. 요것을 다른 말로 통상 목적이라고 보통 나옵니다. 통상 목적. 자, 영사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를 하고, 그럼 뭡니까?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자국민 보호. 됐어요. 자, 대사는 정치적 목적의 외교 교섭이고, 영사는 경제적 목적의 자국민 보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재정 절차에 신임장을 부여합니다. 신임장. 여기는 위임장입니다. 자, 신임장, 위임장 뭐냐면요. 요거는 대사고, 이거는 총영사 아닙니까? 신임장은 대통령한테,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받아서 대사가 갖고 나와서 그쪽 나라 대통령한테 주는 것이 신임장입니다. 이것은 국가 원수한테 하는 거예요. 국가 원수. 대사는 신임장입니다. 그런데 총영사, 영사는 위임장이죠. 외교부 장관입니다. 외교부 장관.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한테 받아서 그쪽 나라 가서 그쪽 나라 외교부 장관한테 주는 것이 이것이 위임장입니다. 됐죠? 영사와 대사의 차이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있네요. 자, 보면은 또 국적입니다. 국적. 대사의 국적. 이건 반드시 자국민입니다. 대사는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이죠. 반드시 자국민. 영사는 원칙적 자국민입니다. 원칙적 자국민. 원칙적 자국민. 그래서 만약에 명예영사 같은 경우는 현지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대사는 원칙적 자국민. 대사는 반드시 자국민. 영사는 원칙적 자국민입니다. 그래서 영사는 현지인이 명예영사 그런 거 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대사관의 수입니다. 대사관은 수도 한 곳에만 있죠. 자, 대사관은 수도 한 곳에만 있는 게 대사관이고요. 영사관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곳. 그렇죠? 자, 대사와 영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써놓고, 외교사절은 정치적 목적과 외교 교섭이고, 영사는요, 경제적 목적, 자, 통상 목적이고, 자국민 보호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영사는 따라서 뭡니까? 외교사절이 아닙니다. 알았죠? 외교사절은 대사를 뜻하고, 영사는 외교사절이 아닙니다. 그냥 경제적 목적 증대와 자국민 이익 보호를 위해서 외교기관에 나가 있는 사람이지, 외교기관은 아니겠습니다. 됐습니까? 7장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보안 업무 규정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각급 기관의 장과 국가 중요시설, 장비, 자재 관리하는 자는 국가 비밀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장소에 보호구역 설정할 수 있다. 자, 2번 보호구역 종료 나오죠. 그 종료대에 따라서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이 되겠죠. 통제지역이란 거 없다고 했습니다. 3번 보호구역 설정자는 보호구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출입을 제한 금지할 수 있고, 4번에 각급 기관의 장과 국가 중요시설, 장비, 자재 관리하는 자는 국가 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장소에 범위를 정해서 설정할 수 있다. 5번에 종합비밀관리소, 암호취급소는요, 전부 다 보호구역 설정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통제구역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보호구역 중에 통제구역이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통제구역. 5번에 보호구역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통제구역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5번에 비밀관리소와 암호취급소는
통제구역이다. 이렇게 해야 완벽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죠. 통제지역이란 거 없다 그랬습니다. 통제구역. 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는 자 보겠습니다. 비밀 또는 주요 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있죠. 안내 나왔네요. 제한구역입니다. 자, 여기에 그 객관식이 5개가 있는데 아닌 거 X 해야 되겠죠. 4번에 통제지역 X하고 5번에 금지구역 X 하면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감시, 안내, 금지가 되는 거죠. 그죠? 감시, 안내, 금지가 됩니다. 안내니까 제한구역, 답은 2번입니다. 3번, 보호구역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한지역, 가장 약한 거죠. 감시입니다. 비밀 또는 정보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울타리 또는 경호원에 의해서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 제한, 가장 약한 거고요. 제한구역은 안내입니다.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이고 3번의 통제구역이죠. 금지입니다.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이에요. 자, 4번에 보겠습니다.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은 최소 범위가 되어야 되겠죠. 자, 필요 최소 범위로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최대 그러면 그게 바로 비능률 아닙니까? 필요 최소 범위로 설정합니다. 5번 중앙관서장은 소속기관의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 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해서 조사기준 그 다음날 25일까지 통보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최소 필요 범위로 제한. 4번 보안 업무 규정상 보호구역의 설정 대상으로 모두 짝지어진 것은 자 이거 보호구역 대신에 통제구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통제구역 알았죠? 요 말이요. 이게 저 책임사람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이것은 보호구역은 3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얘기하는데 지금 문제는 보호구역 묻는 게 아니고 보호구역 중에 무슨 구역이 되냐 지금 이걸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통제구역의 설정 대상으로 모두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야 문제가 성립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종합비밀보관소, 니은의 암호취급소, 디귿의 정보전환실 정보 보관하는 곳입니다. 리을의 전파관리소, 미음의 군부대죠. 이건 뭡니까? 전부 다 통제구역입니다. 5번입니다. 몽땅 통제구역. 이건 뭐 보호구역 설정 대상 그려버리면 이건 구체적인 답이 못 되고요. 전부 다 통제구역이 되겠습니다. 5번 암호 자재는 누가 만들어서 공부? 자, 암호, 음호 전부 다 국정원장이죠. 자, 암호, 음호, 약호까지 전부 다 국정원장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답은 1번. 이건 뭐 확실하게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6번 음호 및 약호 자재의 제작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각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음호 자재는 국정원장이 제작 배부한다 맞고 2번 각 기관의 자체 음호는 국정원장 인가받아야 되겠죠. 이거 나왔네요. 음호 자재 상급. 자, 암호 2급, 음호 상급, 약호 대비 아닙니까? 아까 제가 썼던 겁니다. 다시 암호 자재 2급, 음호 자재 상급, 약호 자재 대비. 자, 순서대로 암음약입니다. 암호, 음호, 약호 2급, 상급, 대비가 돼요. 3번에는 음호는 상급, 약호는 대비 분류가 되어야 맞는 답입니다. 4번
각 기관의 자체 의무자재는 제작 변경 시마다 한부 국정원장 갖다 줘야 되고 5번의 모든 기관은 자 사용기간 만료되면은 지체 없이 반납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없으면 안 되고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7번 의무자재의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의무자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요. 현재 빼고는 봉인해서 보관합니다. 자, 봉인 뭡니까? 뚜껑 닫아서 함부로 열어볼 수 없도록 조치를 하고 보관하고 2번 의무자재는 비밀 보관 용기에 보관하겠죠. 자, 의무자재 상급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당연히 비밀 보관 용기 보관하겠죠. 3번에 의무자재 보관함을 따로 비치해야 되고 그 함에 섞어서 보관 못합니다. 4번 의무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의무자재 기록부 비치하고 자 사무실의 팀장은 주 1회 점검하고 그 회사의 가장 높은 보안 담당관은 월 1회 점검합니다. 4번 틀렸네요. 주 1회 월 1회. 쫄병하고 높은 사람하고 같이 월 1회 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쫄병은 주 1회, 높은 사람은 월 1회. 5번 2급 이상 비밀은 연습 아니면 의무 수발 안 됩니다. 상급부터는 의무 수발 되는데 2급 이상은 의무 수발 자체가 안 돼요. 연습 때만 의무 수발이 가능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 없는데 그죠? 앞에 내용보다 뒤에 내용이 지문이 길어지고 그 문제가 좀 양이 늘어나는데 요거는 뭐 계속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앞에 저 이론 부분을 3에서 4회 읽고 문제 부분을 1회 정도 정독하면 아주 효과 있겠습니다. 8번 의무자재의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2급 이상 비밀은 의무 수발 안 된다고 했죠. 그죠? 2번 상급 대비 또는 비밀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의무 수발해야 되지만 자 암호기 비화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화기에 설치된 기계예요. 그래서 평문으로 쏘면은 암호로 날아가서 평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암호기와 비화기 설치됐을 때 평문 수발되고 그러면 암호기와 비화기 설치 안 되면 평문 수발 안 되겠죠. 그죠? 3번에 현재용과 미래용은 교육할 수 없습니다. 과거용 음원은 교육 목적 사용이 되는데요. 현재용과 미래용은 안 되겠습니다. 4번 음어화하고 평문하고 섞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자, 음어하고 평문을 음어면 음어 그리고 비밀 아닌 것은 평문이지 음어와 평문을 섞어서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저 음어를 모르더라도 평문에 된 것을 앞뒤로 맞춰보면은 음어가 풀려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혼합해서 사용은 안 되겠습니다. 5번 의무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자는 긴급사태 발생으로 안전보호할 수 없을 때 저희도 적외선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뭡니까? 긴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막 피난 가고 도망갈 때 전부 다 의무자재는 전부 다 갖고 가든지 또는 불을 태우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틀린 것은 3번 현재 미래 의무는 교육 목적 안 되고 과거형만 교육 목적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9번 통신비밀보호법상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다가 걸리면 10년 이하, 5년 이하가 됩니다. 1번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자, 이때 자격정지는요, 뭐, 운전면허 정지가 아니라 선거권, 피선거권 정지가 되겠죠. 자, 투표권과 출마권이 정지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데, 단답형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도움이 됩니다. 10번, 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2번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통신사실 확인자의 자료 제공,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 청취 안 됩니다. 자, 영장이나 그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나 대통령 승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3번.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집성기 등으로 해서 기적 수단을 이용해서 청취할 수 없고, 4번에 불법이네, 불법. 그죠? 불법 체크하세요. 불법 검열에 의해서 취득한 우편물 내용 또는 불법 체크하죠. 불법 감청에 의해서 취득, 알게 되거나 체록, 기록된 전기통신 내용은 재판도 안 되고 징계도 쓸 수 없습니다. 증거 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재판도 안 되고요. 징계도 안 되겠습니다. 5번 통신 제한 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장이 집행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틀린 것은 4번이네요. 자, 불법 체득 정보는 재판도 쓸 수 없고 징계도 써먹을 수 없어요. 답은 4번입니다. 11번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할 때 올바른 경우는 보겠습니다. 올바른 요건은 자 1번, 2번 묶어서 볼게요. 통신의 일방,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일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허가. 1번이 맞네요. 자 1번, 2번 합쳐서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허가. 자 고등법원에 수석부장이 한 명밖에 없죠. 그 사람의 허가. 그 사람은 이제 아주 그 경험도 많고 법에 입각해서 하니까 공정하기 때문에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렇게 해놨어요. 자, 2번 틀렸고 3번에 봅니다.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의 구성원인 경우. 4번에 반국가단체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 단체인 경우. 저기 뭡니까? 대통령의 승인이죠. 3, 4, 5번은 대통령의 승인입니다. 3, 4, 5번은 대통령의 승인. 자, 1, 2번은 그죠?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맞고요. 3, 4번은 대통령의 승인입니다. 허가하고 승인하고 틀린 거 알죠? 그죠? 허가는 센 개념이지만 승인은 그보다 요건 가졌을 때 하는 약한 개념이 됩니다. 기속제작이라서 그래요. 됐습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일방, 쌍방이 내국인일 때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입니다. 12번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의 기간은 4개월이죠. 필요시 4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4 플러스 4. 답은 4번입니다. 13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자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 활동에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 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지역, 북한이죠. 자, 외국에 소재하는 북한 소재 구성원의 통신일 때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이죠. 아까 일방 또는 쌍방이 내국인일 때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허가. 근데 이게 뭐 반국가단체 여기에 해당될 때는 대통령의 승인. 답은 4번입니다. 14번 보안 업무 규정상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으로 뭡니까? 충성심, 성실성, 신뢰도죠. 기억, 니은, 리을 4번입니다. 자, 신원조사 목적, 충성심, 성실성, 신뢰도가 됩니다. 신원조사 권자 누굽니까? 국정원장이 경찰청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15번 보겠습니다.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 자로만 짝지어진 것은 기억에 비밀 취급인가 예정자, 니은에 공무원 임용 예정자, 디귿에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직원. 자, 리얼의 국가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 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 기관장이 필요한 인적. 전부 다 해당하네. 그죠? 자, 전부 다입니다. 5번입니다. 근데 아까 썼던 국공사립 있죠? 국립, 공립, 사립, 총장, 교수, 교사 다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립까지 다 포함됩니다. 초, 중, 고, 대학교. 그죠? 초, 중, 고,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 당연히 국공사립 했으니까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자, 요건 뭡니까? 시험조사 대상입니다. 국립, 공립, 사립. 그리고 초, 중, 고, 대학, 대학교입니다. 전문대와 4년제 다 포함해서 총장부터, 그죠? 총장, 교수, 교사, 전부 다 포함이 다 됩니다. 사립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사립도 포함이 되고, 총장도 교수 아닙니까? 역시 포함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이거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립도 포함이 된다. 16번입니다. 다음 중 신원조사의 실시권자는 국정원장이죠. 자, 경찰청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자, 주인은 국정원장. 답은 1번이에요. 17번 국가보안과 관련된 시설, 자재, 지역을 파괴, 태업 또는 비밀 누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사람 누굽니까? 뭐 국정원장이겠죠. 그죠? 답은 1번. 좀 쉽게 문제는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국가정보 여기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제가 아까 체크했는데 그 이상 절대 안 들어갑니다. 18번 다음 중 보안 측정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전기, 통신, 방송, 양식, 뭐 수원지, 군수산업시설인데 출판시설은 아니죠. 그죠? 자 4번에 출판시설은 뭐 국가중요사업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9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과 국가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등 보안사고에 대해서 전말조사가 되죠. 전말조사. 누설, 분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것, 전말조사. 보안감사는 지키는 거죠.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장비가 되고요. 통신보안감사는 휴대폰이나 사무실, 전화,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말감사죠. 이게 감사 종류가 전말보안감사, 통신보안감사이기 때문에 뭐 일대조사나 내부감사 이건 아예 초기에 탈락시켜 버려야 됩니다. 답은 1번 전말감사. 20번 다음 중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안감사와 통신보안감사는 정기감사, 연 1회와 수시감사, 수시라는 수시감사는 아닌다. 2번 수시감사는 필요시, 그러니까 어떤 뭐 사건 발생 같은데 그죠? 예방이나 저 보안 차원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정기감사는 연 4회 그러면 업무를 못하죠. 연 1회 합니다. 연 1회. 대신에 하는 대신에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하는 거죠. 4번 보안감사 및 통신보안감사 할 때 정책자료 발굴에 중점을 두죠. 자, 무조건 지정하는 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자, 바람직한 발전 방향으로 중점을 둬야 되고요. 5번에 보안감사와 통신보안감사는 미리 그 계획을 통보해야 되죠. 그럼 뭐 영장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들어가면 안 되고, 그죠? 자, 각 강공서끼리는 영장 집행이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전에 통보해 줘야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3번 연 1회입니다. 21
다음의 설명이 뜻하는 용어는 자, 보안유지, 기밀유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 측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측의 상황도 적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 방첩이 되겠죠. 방첩. 요거 방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안관찰은 전부 다 이거 전부 어려운 건데 보안관찰은요. 국가보안법이나 경합되는 범죄로 형기의 한계가 3년 이상 되는 자에 대해서 형을 다하고 나서 주거지 관찰하는 것을 보안관찰 그러는데 이건 거리가 있고요. 역용공작, 양동관계, 가장 전부 다 상대방을 속이는 건데 지키는 것은 방첩 1번이 돼요. 22번 다음 중 방첩의 수단에서 적극적 수단의 방첩은 자 아까 기만과 적극 소극 했죠. 기만은 허유양 일단 빼면 됩니다. 자 허유양 빼보겠습니다. 2번에 빠지네 그죠? 자 빠지고 소극은 확립하고 전부 규정이죠. 확립 규정 빼버리니까 1번이 적극이네 그죠? 자 보면은 기만에 허유양 빠지고 소극에 확립 규정 빠지니까 나머지가 적극이 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기만에 허유양을 알아야 풀 수가 있습니다. 적극은 1번 역용공작입니다. 23번입니다.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것은 또 나왔네. 그죠? 자, 기만적 해결하겠습니다. 허유양입니다. 그래서 1번의 양, 5번의 유. 그래서 1번, 5번 맞고. 자, 2번의 소극은 지키는 죠. 확립 맞네요. 3번, 4번 남았는데, 여기서 확립 규정도 없고, 허유양도 아니니까, 둘 다 적극인데, 4번은 적극 맞고, 3번은 적극인데, 소극이라 해서 틀려요. 정리하면, 1번의 기만, 2번의 소극, 3번, 4번 적극, 5번 기만. 답은 3번입니다. 24. 다음 중 비밀사항에 대한 표시 방법을 강구하는 것과 관계 있는 수단은 자 어떤 거죠? 자 우리가 저 비밀사항에 밖에 표시하는 거 이것은 지키는 거죠. 1번에 보안 확립입니다. 정보 및 자재 보안 확립. 자 비밀사항에 대해서 밖에 표시하고 안 하고 이건 뭐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 자재 보안의 확립이 소극이 되겠습니다. 자, 소극을 묻는 겁니다. 소극. 그 기억은 적극. 그죠? 4번도 감시도 적극. 5번 침투 공격도 적극. 3번은 기만 아닙니까? 그래서 소극을 묻게 돼요. 전에처럼 소극이냐 적극이냐 묻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렇게 비밀사항에 대한 표시 방법 강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소극입니다. 25번 다음 중 방첩과 관련된 범죄가 아닌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아닌 것 한번 보겠습니다. 형법상 간첩죄 방첩과 관련된 거 맞죠? 그죠? 군형법상 일반 이적죄도 맞습니다.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는 딱 하나 있었죠? 그죠? 이적죄. 그런데 형법상 일수죄,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공무서 위조죄. 근데 국가보안법상 공무서 위조죄 이런 죄는 아예 없고요. 아예 없습니다. 이 형법상 일수죄, 이건 죄는 있는데 방첩과 관련되진 않았습니다. 아닌 것은 리얼 미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국가보안법상 공무서 위조죄 이런 건 아예 없습니다. 답은 4번. 자, 26번. 다음 중 외교 특권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외교 특권 뭐라 그랬죠? 신체 명예의 불가침, 문서 불가침, 관사권. 저 동그라미 이분이 글자 틀렸죠? 관서가 아니라 관사입니다. 관사. 관서는 행정기관을 얘기하고요. 관사는 나라에서 빌려주는 나라의 집을 얘기하기 때문에 2번에 관사의 불가침이 인사잘못됐습니다. 3번에 재판권을 답은 그죠? 재판권의 불가침입니다. 재판권은
불가침이 아니고 치외 법권의 종류죠. 외교 특권이 아니라 재판권은 치외 법권의 종류라서 3번 틀렸습니다. 자, 2번에 오타 났어요. 관사의 불가침입니다. 답은 3번 재판권은 치외 법권이 돼요. 27번입니다. 다음 중 외교 특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외교 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은 가중처벌, 2분의 1 가중처벌. 자, 어떠한 경우라도 체포 구금을 당하지 않습니다. 3번에 외교 사절은 체포 구금 당하지 않지만 경과가 필요했을 때 정당 방위와 같은 경우는 잠깐 신체 자유를 구속할 수도 있어요. 영장 받아서 감옥에 있는 거 말고 신체 자유를 억압 구속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4번에 아까 썼는데, 그죠? 자, 관사 불가침은 공간, 숙소, 비행기, 보트, 자동차 다 해당이 되지 공간만 되진 않습니다. 5번 화재나 지진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 외교관의 동의 없이 출입 가능한 것은 국제간섭이라고 했죠. 중요합니다. 국제간섭이지 뭐 국제법이라든지 비엔나 협약 쓸데없는 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국제간섭입니다. 자, 답은 4번 비행기, 보트, 자동차, 숙소 다 해당. 쉬었다 하겠습니다.